인간은 오랜 시간 진정한 아름다움과 품격이 무엇인지 탐구해왔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사치스러운 소유물이 아닌 내면의 깊이와 말의 품격이 진정한 품격을 만든다는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현인들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 톨스토이를 비롯한 여러 현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인격 있고 귀한 티가 나며 고급스러운 사람의 특징에 대해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말의 중요성과 침묵의 지혜를 중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여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아 소리를 내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아 고요하다. 이 말씀은 진정한 귀티와 품격의 본질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작은 개울물은 바위에 부딪히며 소리를 내지만 깊고 넓은 대양은 고요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내지만 진정한 지혜를 갖춘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존재감을 바랍니다. 장자는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고 작은 그릇은 일찍 완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의 기원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완성된 것은 깊이가 없고 오랜 세월을 견딘 것만이 진정한 깊이를 갖게 됩니다. 이는 진정으로 큰 인물이나 중요한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진정 커다란 그릇은 완성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관점으로 진정한 완성이란 없으며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나 물질적 소유가 아닌 내면의 단정함과 바른 뜻에서 비롯됩니다. 안으로는 마음이 고요하고 밖으로는 행동이 단정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공자가 말한 안과 밖이 하나 된 군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내면을 수양하여 외면의 평화를 이룬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내면을 가꾸지 않은 채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견고한 기초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외관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동양의 내면 수양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진정으로 들여다보고 알아가는 과정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알미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연은 봄에 꽃을 피우기 전 겨울의 침묵과 휴식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내면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 새로운 창조와 성장의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맙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숙과 인격의 완성이
진정한 인생의 목표임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이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말투입니다. 톨스토이는 삶이 얼굴과 말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속 생각과 감정이 얼굴에 새겨지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장신구를 걸쳐도 내면이 단정하지 못하면 그 빈틈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민첩히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교양과 지혜, 인격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어조로 표현하며 어떤 상황에서 침묵하는지가 그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옛 선비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말의 품격의 시작입니다. 조선시대 율곡 이이 선생은 제자들과 토론할 때도 항상 그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고 잘못된 견해라도 정면으로 비판하기보다 은근히 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SNS와 인터넷상의 댓글 문화에서 말의 품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당신이 하려는 말이 진실이고 필요하며 친절한가 라는 세 가지 체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은 영혼의 옷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입는 옷을 통해 그 사람의 취향과 성격을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화려한 수사보다 진실된 한마디가, 많은 말보다 의미 있는 침묵이 더 큰 품격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는 언제나 부드럽고 존중하는 말투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품격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사랑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반면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들은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대중의 어두운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증오와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말의 품격은 단순히 표현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지향하는 가치와 직결됩니다. 공자는 또한 말이 행동을 앞서면 덕이 말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는 고귀한 인격의 기본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인이나 경영자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는 그들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허한 약속만 난무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말의 중요성은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칼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생명을 구하는 수술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해를 끼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물에 대한 메시지 실험에서 물의 다양한 말을 들려준 후 결정 구조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물은 아름다운 결정 구조를 형성한 반면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물은 불규칙하고 추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인체가 70% 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생각할 때 말이 우리의 신체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은 대부분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감정을 덧붙이거나 상대방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항상 늦어요 라는 말과 오늘 약속에 조금 늦었네요 라는 말은 같은 사실을 전달하지만 전자는 항상 일하는 과장과 비난이 담겨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자극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결혼 생활의 성공을 예측하는 4가지 독성 대화 패턴으로 비난, 경멸, 방어적 태도, 침묵으로 일관하기를 지목했습니다. 이 중 3가지가 말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에는 사실만이 아니라 감정도 함께 담깁니다. 비가 오네요 라는 같은 말도 기쁨, 실망, 중립적 관찰 등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공손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말솜씨로 유명했는데 한 번은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 중일 때 화해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양국 군주에게 각각 상대국의 장점과 화해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고 결국 전쟁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때에 맞게 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시기와 맥락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화가 날 때마다 상대방에게 즉각 답장을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의 편지는 결국 보내지지 않았고 이런 자제력이 그의 탁월한 리더십의 한 요소였습니다. 말로 인해 타인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였다면 말의 무게와 영향력을 알고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공자는 말이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으면 행동도 그러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때와 장소,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한다. 부처님은 남에게 충고할 때는 5가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적절한 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화가 났을 때는 충고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단단한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진정한 스승으로 추앙받던 김장생 선생은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했기에 제자들은 그의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부드러운 말씨로 전달해야 합니다. 명나라의 유명한 장수 척계광은 병사들을 훈련할 때도 결코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한 약도 단꿀에 묻혀 먹으면 쓴맛을 모른다는 원칙으로 부하들을 대했고 그 결과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넷째, 의미 있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추상적인 조언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때 효과적입니다. 더 열심히 해라보다는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다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와 같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인자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부드러운 말은 가장 강한 사람의 마음도 녹인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담긴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가장 깊이 스며듭니다.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듣는 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공자는 두 귀와 한 입을 가진 것은 두 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는 자연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명예 손사막은 환자를 진찰할 때 그들의 말을 꼼꼼히 들었고 그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정확히 진단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사의 첫 번째 임무는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협상가들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경청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협상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입으로는 4가지 업을 짓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남을 괴롭히는 말, 그리고 교묘한 말이 그것입니다. 이 4가지는 모두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는 독과 같습니다. 특히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 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실만이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이익은 일시적이지만 진실로 쌓은 신뢰는 영원합니다. 반면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말은 자애와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말은 꿀보다 달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말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공자는 거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칼에 찔린 상처는 아물어도 말에 찔린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체적 상처보다 말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의학에서는 화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억눌린 분노나 상처 주는 말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말합니다. 말이 단순한 소리의 파동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침묵의 지혜입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닌 깊은 지혜의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침묵을, 붓다는 깨달음의 침묵을, 예수는 용서의 침묵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각의 침묵은 다른 깊이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왕이 초빙한 현자들 중에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현자들이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동안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노인은 물은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맑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왕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침묵도 메시지다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 침묵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와 양보를 이끌어내는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입을 다물 줄 아는 것은 고귀한 덕목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진실한지, 필요한지, 친절한지 3번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3가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발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음의 성장을 위해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모든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이 시간이 가장 창조적이고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의 평화운동가 틱나탄 스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연민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듣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좋은 집안이나 재산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덕으로 사람을 대하고 소인은 이익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덕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품 있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지혜가 깊이 빛을 발하는 사람은 옳은 길과 그른 길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적 지혜와 인격적 성숙함이 진정한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맹자는 하늘이 큰 임무를 주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가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비어있게 하며 그 행동을 어지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시련을 통해 단련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준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이에게 존중과 배려가 담긴 말을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존중과 배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지금 심는 말의 씨앗이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가치 있는가, 해치지 않는가, 필요한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침묵은 가장 완벽한 표현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가르침보다 본보기가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공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듣기는 열심히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 톨스토이를 비롯한 현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기품 있고 고급스러운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외모나 값비싼 소유물이 아닌 내면의 단정함과 바른 뜻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이며 때로는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더 큰 지혜를 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겸손함과 낮은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말의 품격을 높이는 여정에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인격을 갖춘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내 자신을 품위 있게 만드는 말입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진정한 아름다움과 품격이 무엇인지 탐구해왔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사치스러운 소유물이 아닌 내면의 깊이와 말의 품격이 진정한 품격을 만든다는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현인들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 톨스토이를 비롯한 여러 현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인격 있고 귀한 티가 나며 고급스러운 사람의 특징에 대해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말의 중요성과 침묵의 지혜를 중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여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아 소리를 내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아 고요하다. 이 말씀은 진정한 귀티와 품격의 본질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작은 개울물은 바위에 부딪히며 소리를 내지만 깊고 넓은 대양은 고요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내지만 진정한 지혜를 갖춘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존재감을 바랍니다. 장자는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고 작은 그릇은 일찍 완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의 기원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완성된 것은 깊이가 없고 오랜 세월을 견딘 것만이 진정한 깊이를 갖게 됩니다. 이는 진정으로 큰 인물이나 중요한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진정 커다란 그릇은 완성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관점으로 진정한 완성이란 없으며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나 물질적 소유가 아닌 내면의 단정함과 바른 뜻에서 비롯됩니다. 안으로는 마음이 고요하고 밖으로는 행동이 단정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공자가 말한 안과 밖이 하나 된 군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내면을 수양하여 외면의 평화를 이룬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내면을 가꾸지 않은 채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견고한 기초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외관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동양의 내면 수양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진정으로 들여다보고 알아가는 과정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알미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연은 봄에 꽃을 피우기 전 겨울의 침묵과 휴식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내면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 새로운 창조와 성장의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맙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숙과 인격의 완성이 진정한 인생의 목표임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이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말투입니다. 톨스토이는 삶이 얼굴과 말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속 생각과 감정이 얼굴에 새겨지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장신구를 걸쳐도 내면이 단정하지 못하면 그 빈틈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민첩히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교양과 지혜, 인격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어조로 표현하며
어떤 상황에서 침묵하는지가 그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옛 선비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말의 품격의 시작입니다. 조선시대 율곡 이이 선생은 제자들과 토론할 때도 항상 그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고 잘못된 견해라도 정면으로 비판하기보다 은근히 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SNS와 인터넷상의 댓글 문화에서 말의 품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당신이 하려는 말이 진실이고 필요하며 친절한가 라는 세 가지 체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은 영혼의 옷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입는 옷을 통해 그 사람의 취향과 성격을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화려한 수사보다 진실된 한마디가, 많은 말보다 의미 있는 침묵이 더 큰 품격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는 언제나 부드럽고 존중하는 말투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품격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사랑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반면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들은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대중의 어두운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증오와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말의 품격은 단순히 표현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지향하는 가치와 직결됩니다. 공자는 또한 말이 행동을 앞서면 덕이 말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는 고귀한 인격의 기본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인이나 경영자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는 그들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허한 약속만 난무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말의 중요성은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칼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생명을 구하는 수술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해를 끼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물에 대한 메시지 실험에서 물의 다양한 말을 들려준 후 결정 구조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물은 아름다운 결정 구조를 형성한 반면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물은 불규칙하고 추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인체가 70% 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생각할 때 말이 우리의 신체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은 대부분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감정을 덧붙이거나 상대방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항상 늦어요 라는 말과 오늘 약속에 조금 늦었네요 라는 말은
같은 사실을 전달하지만 전자는 항상 일하는 과장과 비난이 담겨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자극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결혼 생활의 성공을 예측하는 4가지 독성 대화 패턴으로 비난, 경멸, 방어적 태도, 침묵으로 일관하기를 지목했습니다. 이 중 3가지가 말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에는 사실만이 아니라 감정도 함께 담깁니다. 비가 오네요 라는 같은 말도 기쁨, 실망, 중립적 관찰 등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공손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말솜씨로 유명했는데 한 번은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 중일 때 화해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양국 군주에게 각각 상대국의 장점과 화해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고 결국 전쟁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때에 맞게 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시기와 맥락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화가 날 때마다 상대방에게 즉각 답장을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의 편지는 결국 보내지지 않았고 이런 자제력이 그의 탁월한 리더십의 한 요소였습니다. 말로 인해 타인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였다면 말의 무게와 영향력을 알고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공자는 말이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으면 행동도 그러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때와 장소,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한다. 부처님은 남에게 충고할 때는 5가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적절한 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화가 났을 때는 충고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단단한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진정한 스승으로 추앙받던 김장생 선생은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했기에 제자들은 그의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부드러운 말씨로 전달해야 합니다. 명나라의 유명한 장수 척계광은 병사들을 훈련할 때도 결코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한 약도 단꿀에 묻혀 먹으면 쓴맛을 모른다는 원칙으로 부하들을 대했고 그 결과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넷째, 의미 있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추상적인 조언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때 효과적입니다. 더 열심히 해라보다는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다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와 같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인자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부드러운 말은 가장 강한 사람의 마음도 녹인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담긴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가장 깊이 스며듭니다.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듣는 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공자는 두 귀와 한 입을 가진 것은 두 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는 자연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명예 손사막은 환자를 진찰할 때 그들의 말을 꼼꼼히 들었고 그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정확히 진단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사의 첫 번째 임무는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협상가들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경청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협상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입으로는 4가지 업을 짓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남을 괴롭히는 말, 그리고 교묘한 말이 그것입니다. 이 4가지는 모두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는 독과 같습니다. 특히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 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실만이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이익은 일시적이지만 진실로 쌓은 신뢰는 영원합니다. 반면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말은 자애와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말은 꿀보다 달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말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공자는 거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칼에 찔린 상처는 아물어도 말에 찔린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체적 상처보다 말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에서는 화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억눌린 분노나 상처 주는 말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말합니다. 말이 단순한 소리의 파동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침묵의 지혜입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닌 깊은 지혜의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침묵을, 붓다는 깨달음의 침묵을, 예수는 용서의 침묵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각의 침묵은 다른 깊이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왕이 초빙한 현자들 중에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현자들이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동안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노인은 물은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맑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왕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침묵도 메시지다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 침묵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와 양보를 이끌어내는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입을 다물 줄 아는 것은 고귀한 덕목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진실한지, 필요한지, 친절한지 3번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3가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발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음의 성장을 위해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모든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이 시간이 가장 창조적이고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의 평화운동가 틱나탄 스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연민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듣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좋은 집안이나 재산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덕으로 사람을 대하고 소인은 이익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덕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품 있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지혜가 깊이 빛을 발하는 사람은 옳은 길과 그른 길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적 지혜와 인격적 성숙함이 진정한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맹자는 하늘이 큰 임무를 주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가몸을 굶주리게 하고 가몸을 비어있게 하며 그 행동을 어지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시련을 통해 단련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준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이에게 존중과 배려가 담긴 말을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존중과 배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지금 심는 말의 씨앗이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가치 있는가, 해치지 않는가, 필요한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침묵은 가장 완벽한 표현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가르침보다 본보기가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공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듣기는 열심히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 톨스토이를 비롯한 현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기품 있고 고급스러운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외모나 값비싼 소유물이 아닌 내면의 단정함과 바른 뜻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이며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지혜를 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겸손함과 낮은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말의 품격을 높이는 여정에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인격을 갖춘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내 자신을 품위 있게 만드는 말입니다.